반갑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오셨나? 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네요. 어유, 우리 김명규 사장님 오늘 1등이십니다. 엑설런트로 성취하시더니 아주 그냥 1등으로 딱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정림 사장님 2등이시고요. 오미숙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인천에서 요새 막 난리 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미팅을 잘 하시는지 우리 원미성 사장님이 엊그제 따라갔다가 오셔가지고 오미숙 사장님 역시 사업가다 그런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오미숙 사장님 미팅을 참 잘 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유, 김춘복 사장 모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몸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수술 후유증 같은 거 없으신지 요새도 계속 재활하러 다니시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얼굴도 한번 뵙고 싶고 그런데 웬만하면 한번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할 수 없이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성구 사장님 오셨네요. 원무성 대표님도 오셨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좋아지셨어요? 예, 김춘목 사장님 좋아지셨다니까 대단히 다행입니다. 엄청나게 다행이고요. 오늘은 12월 2025년 마지막 달 12월 달에 전반기가 막 마감하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을 지나면 이제 2025년 12월도 딱 15일만 남는 거예요. 15일. 그래서 15일이 남겨놓은 우리 2025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또 활동은 어떠신지 막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홍렬 사장님 요즘에 오늘까지 블로그 마감하는 날인데 우리 김홍렬 사장님 몇 건이나 하셨나 모르겠네요. 신석순 사장님 홍천 눈 많이 왔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홍천 날씨도 추워졌을 것 같고 눈 소식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리 신덕한 사장님도 잘 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지 않고 나는 패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원미성 사장님 원주에서 지금 서울로 오시는 중인가 본데요. 운전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다녀오시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부지런하신 사장님이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 남쪽에 번쩍 북쪽에 번쩍 하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안전운전해서 잘 오시고요. 유명자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승리하는 삶, 패배하는 삶, 뭐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진짜 정말로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결과로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나오는 내용만 철저히 내가 메모했다가 실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확신하시나요?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난영 사장님, 전장훈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이명숙 사장님 청주. 이명숙 사장님 요새 이명숙 사장님 막 피치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사를 다녀왔어요.
본사에 또 새로운 분이 두 분이 예비사업자가 있어서 미팅을 하러 본사를 다녀왔는데 가서 우리 원무성 대표님이 미팅하는 동안에 제가 2층에 우리 김선명 대표사님 방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본사는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 뭘 알고 계시냐? 우리 GSM그룹이 이번 12월 달에 뭐 일을 내는 것 같다. 일을 내는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15일 딱 했는데 오늘 현재부로 지금 현재부로 GSM그룹 목표 110% 달성을 했습니다. 110% 달성을 했는데 아마 조짐이 이번 달에 12월에는 성장률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감이 딱 들어요. 1위를 하지 않을까. 우리 더원그룹 김미경 미래 대표님 또 들어오셨고요. 이성민 사장님도 오셨네요. 신상철 사장님 벌써 아까 나 헤어졌는데 벌써 여주 다 가셨나요? 이천 다 가신 것 같고요. 김경수 사장님 이번에 우리 GSM그룹이 12월 달에는 멋있는 장식을 하기 위해서 멋진 장식을 마감 장식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현재 110% 했는데 이번 달에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딱 들어요. 본사도 알아.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정지훈 사장님, 여인규 사장님, AB의 매출, 뭐 추이, 뭐 파트너 숫자 이런 걸 다 알고 우리 인천의 박선자 사장님, 또 김미경 사장님, 작은 쪽, 큰 쪽의 매출, 앞으로의 어떤 전망 이런 것까지 그냥 너무나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저보다 더 잘 알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아시나 그랬더니 우리 GSM그룹이 본사 임원분들의 관심에 아주 초점 속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 이분들이 슈퍼 모닝 플랜을 달성을 하시면 어떻게 되고 작은 쪽이 어떻게 되고 큰 쪽이 어떻게 되고 우리 정지훈 사장님 또 여인규 사장님 가시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느 쪽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그냥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딱 내놓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본사 임원님들께서 우리 GSM그룹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짐이 무거워지고 여러분들도 모범적으로 멋지게 리딩을 해서 훌륭한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또 책임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왔어요. 자, 그럼 승리하는 삶 우리 GSM그룹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사업자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딱 보니까요. 습관이 있대. 습관. 우리 승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습관이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습관이 딱 있어요. 습관이. 승리를 부르는 습관이 7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딱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승리를 부르는 습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아침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뭐 막 아이고 왜 벌써 이 힘들어 죽겠는데 월요일인데 오늘 왜 이렇게 또 눈이 떠졌어. 일어나기 싫어. 한참 더 자고 싶은데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날새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빨딱 일어나. 어떻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승리하려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잘해라. 어떻게? 기분 좋게 일어나시라. 기분 좋게. 여러분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나셨죠?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나신 분들은 기분 좋게 일어나셨다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야 오늘 정말로 기분이 좋다. 그래서 영광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짝짝짝 볼딱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딱 일어나신 분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승리하는 좋은 습관 7가지 중에 첫 번째 습관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뭐냐 그랬더니 인사를 습관해요. 인사를. 참 이 인사요. 이거 쉬운 것 같아.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기분 좋게 일어나라. 인사를 습관해라. 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인사 이것도요. 습관 들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탁 탈 때 안에 누가 들어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딱 인사하고 딱 타면 좋은데 아 엘리베이터 안에 들은 사람도 그렇고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타면은 막 얼굴을 막 화장을 하고 하다가 사람이 딱 타면은 딱 사람이 그냥 얼음이 돼버려. 얼음이 돼서 딱 보면서 그 엘리베이터 위에 숫자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죠. 인사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인사도 습관을 해야 돼. 인사도. 그래서 인사 잘하는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광경이 목격됐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베이터에 오늘 아침에 쪽지가 하나 딱 붙은 거야. 쪽지가. 뭐라고 붙었냐.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대요. 잠깐 동안. 왜?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이가 먼저 나가서 엘리베이터 탄 거야. 엘리베이터 잠깐 잡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나오시면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그 엘리베이터 잡고 있었던 자체가 그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미안한 거야. 왜? 엘리베이터가 좀 한참 동안 서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타려고 급한데 나와 섰다가 못 탄 거야. 기다렸잖아. 그래서 그날 딱 엘리베이터 쪽지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 우리 아이가 학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랑 같이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잠깐 잡고 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아이 때문에 좀 기다리는 불편을 겪으셨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삐뚤빼뚤 쓴 글씨로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어요. 딱 글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거야. 포스트에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어떤 다른 주민이 그 포스트를 딱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 올렸더니 인터넷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 전부 칭찬하는 글만 막 달린 거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진짜 너무나 멋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님은 진짜 훌륭하시다. 뭐 이런 것이 막 달린 거야.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아이에게 훈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의 정중한 사과 글이 엘리베이터 딱 붙어서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린 거야.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인사하는 방법, 인사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승리하는 삶에 보니까 긍정, 오직 긍정, 절대 긍정.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칭찬을 또 칭찬을 넘어서 무한 칭찬 수많은 글들이 달리면서 우리 사회가 이러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런 일이 아름다운 일로 취급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일로 취급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만큼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오직 긍정, 절대 긍정, 무한 긍정.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은 기다린 사람대로 얼마나 급했으면 잡고 있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긍정,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찾고 개발하래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찾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습관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점, 험담 이런 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고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는 더욱더 심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고부라고 하는데 고부 갈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절대 이것이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이것도 뭘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는 뭔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몰라. 이런 생각을 시어머니께서 하신다면 며느리가 미울 리가 없죠. 또 며느리도 우리 친정엄마,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처럼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처럼 바라보니까 또 우리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는 내 딸처럼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긴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개발하고 자꾸 찾아내고.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우라.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우시라. 근데 우리 GSM그룹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우시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기분이 좋아. 이번 20일 날도 저희 GSM그룹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번 달에는 상품 설명을 어느 분, 다음 달에는 어느 분, 사회는 어느 분 하여튼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잖아요. 한 번도 사장님 이번 달에 상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요 한 번도 어느 분도 아니요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어. 시키면 그냥 예스. 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딱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은 연습이 좀 덜 됐다 그러면 세미나 날이 며칠 남았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가 나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GSM그룹에는 아마 굉장히 인정을 잘 하시고 본인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난 이런 여러분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여섯 번째는요. 늘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양식. 무슨 양식? 쌀을 우리 뱃속을 채우는 양식은 뭐예요? 음식이잖아. 음식. 쌀, 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채우는 양식은 뭘까요? 마음을 채우는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는 쌀집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채우는 양식은 책 속에 들어있다. 경험 속에 들어있다. 긍정 속에 들어있다. 긍정 속에 들어있다. 예.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식이 진짜는 책 속에 들어있다. 책 속에. 아침에 단톡방에 올리는 그 한 줄의 내용도 여러분의 양식을 채우는 훌륭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양식. 월요일 아침 오픈 미팅 시간에 나오는 영상 한 편도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아주 훌륭한 양식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고 또 듣고 나의 것으로 승화시키면 그게 바로 양식이 된다. 자, 일곱 번째 보니까요. 승리 부르는 습관 7가지인데 일곱 번째는 늘. 언제? 늘.
꿈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성취된 꿈을 상상하십시오. 성취된 꿈, 상상. 이번 달에, 대전에서는 정지훈 여인교사님이 또 슈퍼 모닝 플래너 도전을 하시고요.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슈퍼 모닝 플래너. 슈퍼 모닝 플래너면 거의 성공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슈퍼 모닝 플래너를 열심히 도전하는 이유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꿈을 바라보고 성취된 꿈을 상상하면서 상상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 이 7가지 습관을 여러분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 네. 자, 첫 번째.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 첫 번째. 기분 좋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야,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다. 최고의 날이 밝았구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이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야. 이 기분 좋게 일어나는 사람의 아침 1시간의 의미. 이 1시간은 정말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그 1시간 여러분 이불 속에서 뒤척뒤척 1시간보다는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1시간, 아침 식사하기 전 1시간, 이 1시간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명상, 기도 등등 일정 점검 등등을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아주 보람되고 정말로 소중한 이 아침 시간 1시간. 저는 아침에 5시 30분에 기상을 해요. 늘 5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사무실에 보통 7시 땡 할 때나 6시 50분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나와서 일단 책을 보고 짧게 그 한 카트 책을 보고 아침에 단톡방에 한 카트 올리고 그리고 이천용 대표이사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문구를 또 하나 읽고 또 그것도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점검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아침 시간이 7시부터 거의 한 8시 정도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매일 똑같은 날, 똑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요, 기분 좋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천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스케줄이 잘 이행을 못하니까 왜? 6시 차로 대전에서 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 생각, 감사의 마음, 행복의 감정으로 시작하라. 네. 긍정적 생각, 감사의 마음, 행복의 감정으로 시작해라. 아침에. 그래서 기분 좋은 아침의 시작이 승리를 부르는 첫 단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 풀러서 다시 깨야 돼. 그래야 제대로 돼. 첫 단추. 그래서 아침의 첫 단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출발하냐를 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사를 습관화하라 그랬어요. 인사. 자,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대하라.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인사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라. 특히 엘리베이터에서나 이럴 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계속 인사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요. 나만 보면 지들이 인사를 해요. 근데 내가 인사를 안 하고
모르는 척했다. 그럼 나 봐도 본척만 척이야. 내가 항상 아이고 벌써 학교 가니 일찍 일어났네. 와 너는 진짜 아빠 닮아서 아빠랑 같이 가면 아빠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구나. 또 엄마랑 같이 가면 너 엄마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반갑게 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반갑게 대하는 사람 얼굴에 뭐예요? 아름다운 미소, 사랑의 눈빛, 존경스러운 복장과 어휘를 가지라.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 양촌에, 대전의 양촌에 꽃감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해야 된다. 말로 어떤 칼로서 입은 상처는 아물면 되는데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 아물질 않는데 말로 입은 상처.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휘, 말투. 이거는 평생을 배워도 못 다 배웁니다. 말투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투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말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투가 그럼 아주 존경스러운 어휘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성을 갖췄느냐로 그 사람의 말투와 복장, 어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인사만 잘하면 뭐가 생기냐? 많은 친구가 생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특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내가 인천에 우리 박선자 사장님이 고객 관리를 참 잘하시는데요. 고객 관리하는 걸 보면은 아니 마음을 얻는 것을 잘하더라고. 마음을 얻는 걸. 왜? 어떤 고객이 하나 생겼어. 얼굴도 못 봤어. 그러나 그분한테 상품을 전달할 때는 항상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포스트잇, 이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에다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과 당신이 이걸 구매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과 앞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이런 구매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본인의 자필로 모두 써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믿고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스스로 구매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얻게 되죠.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는 진짜 사업하기 싫어. 나 저놈 때문에 사업을 안 할래. 나 이 레그에서는 싫어. 나 딴 데로 갈래. 특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난 당신하고는 사업 못하겠다. 가야 되겠다. 이거 비참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그들은 내가 싫대.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는 거죠. 어떻게? 아, 내가 무언가 그들에게 서운하게 했구나. 나 다시는 그런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나 스스로 잘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 비즈니스 시작은요. 인사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인사부터. 비즈니스 시작은 인사부터. 그래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조금 기분 언짢은 일이 있다. 마음속에. 언짢은 일이 조금 있잖아? 그러면 인상이 확 틀어지는 사람이 돼. 인상이. 에? 얼굴에 온갖 근심, 수심이 그냥 가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보면은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이런 인상들. 왜? 아니 그대가 기분 나쁜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가 기분 나쁜 것이지. 그리고 온통 세상의 시름은 다 혼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 그런 인상은 복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고 여기 잘못 왔는가 봐요? 그러고서 돌아서서 갑니다. 그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려고 왔다가도 인상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틀렸네.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얻는 길 뭐 어떤 거?
아름다운 미소예요. 사랑의 눈빛, 존경스러운 복장과 어휘. 그러면 많은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마음을 얻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이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세.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긍정, 절대 긍정, 무한 긍정. 오직 긍정, 절대 긍정, 무한 긍정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신호등을 두고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버리래. 내 마음에 신호등을 딱 두고 저건 부정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딱 빨간불 켜고요. 피하는 거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옆으로 가버리는 거야.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부정적인 쪽에.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뭔 단코? 결단코. 머릿속에 부정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부정의 둥지. 무슨 일이?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겠지? 있었겠지? 내 머릿속에 부정이 둥지를 틀으면 누가 손해냐? 내 머릿속에 부정이 둥지를 틀면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납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내 머릿속에는 부정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긍정, 절대 긍정, 무한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라.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가, 삶의 자세가 승리를 부르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님 얘기하죠. 직원들이 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보기나 해봤어.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특히 더해. 특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비사업자를 만나서 어떨 경우에는 샘플도 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명함도 줄 수 있고 아니 마케팅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를 컨택하실 분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 안 받았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긍정적인 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좀 바쁘신가? 그럼 이따가 좀 한가하신 시간이 몇 시쯤 될까?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전화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둥지를 딱 털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안 받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 다단계라 싫어하나? 이 사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졌나? 여기 와서 뭐 잘난 척만 하더니 뭐 그런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부정적인. 오늘도 대표적으로 우리 김경숙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셨죠?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을 예비사업자를 모시고 왔는데 남자분이 막 선글라스를 탁 쓰고 막 어깨에다 힘주고 막 큰소리 빵빵 쓰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속상했대. 근데 그래서 어제 세상에 우리 신발을 또 샀대. 그래가지고 막 좋아진 거야. 안 사도 좋아지는데 하여튼 어쨌든 결과가 좋아졌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부정과 긍정이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근데 여러분 내가 찾아갔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막 집안이 썰렁해. 그리고 막 인상을 벅벅 쓰고 막 있어. 나를 오라고 해놓고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약속을 했지만 다음으로 미뤄서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결단코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지를 못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좋은 면을 찾고 개발하라 그랬어요. 좋은 점. 예,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칭찬받고 싶은 대로, 내가 칭찬받고 싶은 대로 먼저 칭찬하십시오. 칭찬받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하면 그가 나를 대접해줘. 그런데 나는 대접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대접하지 않냐고 짜증을 내면 그가 뭐라 그래요? 안하대접이다. 안하대접.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자, 상대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 그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현재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무슨 고민이 있을까? 고민해주고 그걸 해결하는데 내가 힘이 좀 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면요. 그가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칭찬과 격려는 아무리 먹어도 탈없는 보약이래요. 칭찬과 격려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대.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체하면 손가락 따야 돼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는요, 아무리 먹어도 탈없는 보약이래요. 탈없는 보약. 예. 탈없는 보약. 와, 그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예전에 어떤 분이 하여튼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은 뭐 아침에 출근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늘 늦게 나오고 맨날 보면은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그분을 추천한 사람 그 위에 스폰서 막 그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을 추천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때가 안 돼서 아직 그렇지만 꾸준히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사장님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리더로 거듭나 있는 거야. 거듭나 있는 거야. 칭찬과 격려.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요. 보약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지적을 받기 시작해 지적질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합니다. 왜? 또 지적받을까봐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의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대. 서로의 칭찬과. 근데 저도 이 칭찬은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칭찬은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왜 그러냐?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베네슈 신발이 좋잖아요. 베네슈 신발이 좋은데 원무성 대표님이 베네슈 신발을 하나 사신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 베네슈 신발이 잘 어울리는데요? 멋진데요? 이런 것도 칭찬이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베네슈 신발은 재수가 진짜 좋다. 왜? 우리 원무성 대표님 같이 예쁜 발을 담고 다니니까 얼마나 재수가 좋으냐. 기가 막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막 닭살 돋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칭찬과 격려가요. 그를 성장시키고요. 변화시키고 저는 완전히 이 부분은 100% 믿어. 100% 믿어. 100%. 아니 500% 믿어.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 나가서 막 미팅을 했는데 오늘 385 딱 끊었어. 막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385 딱 끊었어. 그런데 그 385 끊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엄청 좋아. 예. 그런 분은 칭찬 별로 안 해줘도 기분이 막 하늘을 찔러. 칭찬 별로 안 해줘.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 미팅을 신나게 했는데 거절받았어. 꼭 믿고 갔는데 거절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코가 쭉 빠져. 코가 쭉 빠져. 이런 분이 코가 쭉 빠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시다, 사장님. 역시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겠을 거야, 아마. 그래도 사장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대단한 거야. 예, 좀 기다려봐. 다음번에 나랑 같이 한번 가봐. 이게 용기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분이 거절받았지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하나 바뀌어. 기분이 좋아져. 예? 근데 385를 끊었는데 기분이 좋은데 왔는데 칭찬을 안 해주고 뭐라 그래? 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 뭐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분이 기분이 그냥 완전히 땅바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사업이 될 것도 안 돼. 사람이 변화하질 않아.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변화하지. 칭찬과 격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오죽하면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고 하겠어요. 오죽하면. 아니 강아지도 칭찬하면요 좋아해요. 강아지도. 하물며 사람이. 돼지도 칭찬을 하면 나무로 올라간다잖아. 돼지도. 돼지도.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습관 들여야 될 항목입니다. 습관 들여야 될 덕목이야. 자, 5번째.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뭐하고? 인정하고 세우시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우시라. 자신의 가치.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나는. 왜 천하보다 귀하냐? 여러분, 제가 엊그제 보니까요. 고려 청자가 1000년 전에 막 500년, 600년 전에 바다에다가 탁 그 청자를 만들어서 배로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서 1000년, 500년 만에 그 배를 인양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청자를 바닷속에 들어가서 인양을 해서 갖고 나왔어. 청소를 했더니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질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색깔 영롱한 색깔 그대로 딱 있는 거야.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대. 서른도라는 가수 집에 갔더니 수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수석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수석이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수석이 있대요. 그 수석이 뭐냐? 수석을 늘 물을 뿌려주더라고. 물을 뿌려주는데 사람이 한번 손으로 만지잖아? 그럼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스며들질 않는데 그런 수석이 있대요.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수석. 그런데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냐? 그 수석 돌멩이 덩어리. 모르는 사람이 오면 돌멩이야. 돌멩이 하나. 근데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네. 가치를. 돌멩인데 하물며 돌멩인데 집까지 돌멩이가 아무리 가치가 있은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절대 없어. 키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오죽하면 지문도 다 다르잖아. 지문 똑같은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골동품 중에 골동품, 명품 중에 명품. 아, 희귀종, 완전 희귀종이야. 똑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무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예. 연세가 드셔서 주름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고의 귀한 존재고요. 주름살이 없고 동안이면 동안인 대로 최고의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아무리 발달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동자 같은 그런 렌즈를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 사람이 걸어가다가 유리가 있는데 유리인 줄 모르고 막 걸어갔어. 그냥 안경 쓴 저 같은 사람이 안경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이 깨지고 난리가 나겠죠. 모르고 부딪혀도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고개를 숙이고 이마로 부딪히더라. 이마로. 네. 그만큼 무한 능력, 네? 무한 능력이 있는 거야. 참지 못한다고요? 무한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걸 내가 참을 거야, 나 용서할 거야,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떠한 위험이 따라와도 나는 마음 먹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만 대단히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걸 믿으시라. 에?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 모닝풀을 꿈꿨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까짓 거 슈퍼가 뭔데? 파워를 여러분 꿈꿨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까짓 거 파워가 뭔데?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예, 이루어진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멋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키가 작다고 자꾸 자기 키를 키우려고 막 신발 밑바닥에다 막 높게 개는데 안 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 작은 키, 그 작은 부분이 훨씬 더 아름답다. 훨씬 더. 안 키워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조금 더 커 보이면 뭐예요? 키 크고 싱겁다 그러잖아요? 더 커 보여야 별 볼 일 없어. 똑같아. 작으면 작은 대로. 좀 크다고 그래서 또, 아니, 서장훈 같은 사람도 있고, 최욱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최욱만 그렇게 크잖아? 얼굴도 길고 막, 세상에. 그 돈도 잘 벌어.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 남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아니, 남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승질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남이 인정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인정하면 돼. 남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나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그럼 해내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 세상에 우리 김미경 사장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김미경 사장님 두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굿모닝 월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굿모닝 월드 시스템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과학적인지, 예? 얼마나 고전적인지, 고전, 예. 얼마나 고전, 사람의 마음속에 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진실된 그런 어떤 바이블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늘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라.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라. 배불리 먹는 것은 밥이면 됩니다. 뭐라 그랬냐? 누가 당신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라. 쓰레기를. 근데 주변에 보면 도처에 내 양심,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바리케이트라고. 예. 여러분의 양식, 그 바리케이트가 뭐냐? 여러분 마음속을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냥 꽉 채워서 시기, 질투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올 자리를 전혀 만들어주지 말고 완전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냥 가득 빈틈없이 다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비집고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분야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 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막 강단에 세워놓으면 막 그냥 난리야. 막 청산유수야. 어떤 사람은 PPT, 파워포인트를 너무 잘 만들고 막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비사업자 컨택에 규제가 있어. 기가 막히게 컨택을 잘해. 어떤 사람은 예비사업자 컨택은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은 그냥 밥때가 되면 밥은 기차게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 있죠? 근데 밥을 해놨는데 밥을 다 안 먹어. 그럼 뭐요? 밥이라도 잘 먹어주고 건강해주고 세미나 때 머리수 하나 채워주고 박수 쳐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되게 못하면서 막 텐션이 강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잘 잡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막 청소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각자가 다 잘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나의 마음 속으로 나의 가슴 속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포용력을 가지게 된다. 이건 어떻게 됐냐? 이 양식은 뭐냐? 책이나 영상, 미팅을 통해서 양식이 자꾸 쌓아지는 거야. 뭘 통해서? 책이나 영상, 미팅을 통해서 나의 양식이 쌓아져. 그래서 인생의 참된 승리, 선조들의 지혜를 책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어떤 내용을 보면서 놀래냐면은 옛날에 선조들의 어떤 그 인문학 서적을 보면요,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고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이런 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선조들이잖아. 선조들. 우리보다 선배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겪었던 지혜들을 그 책 속에다가 오롯이 녹여놓은 거야. 녹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 선조들이 한 경험, 선조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도 내가 2만 원 주고 샀어. 읽지 않고 책꽂이다 꽂아놓으면 그건 여러분 2만 원 버린 겁니다. 2만 원도 더 버린 거예요. 왜? 2만 원 책 사느라고 시간 낭비했죠? 책 사서 꽂아놓느라고 장소 허비했죠? 이사 갈 때 무거운 거 들고 가려니까 또 힘들죠? 책은 읽어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오롯이 녹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그게 바로 뭐냐?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식. 이렇게 만들면 7번째, 늘 꿈을 바라보고 성취된 꿈을 상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꿈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꿈을 바라보세요. 이번 달에 12월 달에 여러분이 목표한 여러분이 꿈꿔왔던 슈퍼 모닝 플래너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슈퍼 모닝 플래너 달성했다라고 시각화, 적고 시각화하고 늘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습관을 들여서 7가지를 향상하면서 양식을 쌓고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외치고 시각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왜 안 이루어지냐? 사람은 욕심을 내는데 어떤 욕심을 내냐? 이런 선조들의 지혜를 책 속에서 녹여서 오롯이 배워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허황된 꿈을 꾸면 패가 망신하기 딱 좋아요. 왜? 갖추어지지 않은 데다가 위에다가 시멘트를 붓는 건 똑같은 거야. 밑에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광주에서도 뭐 했어요? 도서관을 짓는데 지지대가 없는데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니까 그 큰 거대한 H빔도 딱 끊어져가지고 무너져서 그냥 사고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꿈, 그런 나의 양식, 자신감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외치고. 예.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멋진 걸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이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고 살아가는 이유죠. 그래서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꾼다. 이것이 참된 삶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꿈을 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돼가지고 100억을 들어오는 것을 꿈을 꾸면 뭐가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냥 요행수 말하고 코인 좀 샀는데 막 왕창 돈을 벌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요 엊그제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엊그제 뭐 어딘가 뭐 그래서 코인이 또 날아가고 막 잠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꾼다. 이것이 참된 삶이다. 그걸 다 갖추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이유. 아마 GSM그룹은
이런 이유들로 한 분 한 분이 다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에서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어요. 이미 갔어. 없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다. 이 젊은 날을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꿈 다 만들어져서,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보시고요. 우리 GSM그룹은 이번에 12월을 기해서 엄청난 도약을 합니다. 이번에 2024년, 2026년 본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갈 수 있고, 현재 오늘이 12월 3개월 이미 11, 12 GSM그룹 목표 3개월 목표 달성 성취한 날이 오늘까지 해도 이미 100%가 넘었기 때문에 성취를 이미 했어요. 받아놓은 밥상이요. 받기만 하면 돼.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멋진 시간 되시고 오늘 마감 잘 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16일부터는 12월 후반기를 또 멋지게 장식해서 12월 30일을 아주 2025년을 보람된 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최고의 멋진 그룹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